안녕하십니까? 사주 입력 방법과 명식표 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주 풀이 도우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사주 풀이 도우미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잘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PC용 버전인데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는 스마트폰 버전이 나타납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곳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할 수 있고 PC 버전을 눌러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이 화면이 넓어서 보기 쉽습니다. 사주를 넣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일생시를 직접 넣는 방법입니다. 연월일시를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의 시간대를 쓰는데 서울 기준하여 30분 정도 빨라서 이를 보정하여야 정확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태어난 동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해안은 서울보다 1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주는 하루를 12등분하여 2시간 간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계 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생 시간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고 여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맞는 시간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사주가 아닌 남의 사주를 보지 않도록 앞뒤 시간대에 사주를 각각 넣어서 어떤 시간대가 본인과 맞는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사주가 안 맞는 가장 큰 이유가 생일생시가 틀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생시를 모두 넣은 후 사주 넣기 버튼을 누르면 사주가 입력되어 명식표에 사주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를 입력해놓고 꺼내서 쓰는 방식입니다. 생일 아이디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사주를 확인하고 생일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 입력한 후에 생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생일을 꺼낼 때에는 생일 아이디를 입력하고 생일 꺼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사용했던 사주를 꺼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입력해 볼까요? 최근 사용했던 생일들이 나열되고 선택하면 입력됩니다. 생일은 모르고 사주 팔자만 아는 경우에는 사주 팔자로 생일 찾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 명식표 보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의 음력과 양력이 표시되고 정시도 표시됩니다. 정시는 태어난 위치에서의 경도 오차와 서머타임을 보정하여 산정한 시간입니다. 서머타임 시행 시기에 태어난 경우에도 당시의 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계산해줍니다. 다음은 내기둥 8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간은 이곳의 병화이고 월지는 이곳의 자수입니다. 오행은 배정된 색깔이 있는데 오행 분포도의 색깔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목은 파란색이고 화는 빨간색이며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입니다. 십간, 십이지는 오행 구분이 쉽도록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식신, 비견, 상관 등은 육친 또는 통변성이라고 하는데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 병화에 대한 상대적인 생극제와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십이지지는 지장간을 2개나 3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화를 예를 들자면 초기지장간부, 중기지장간경, 정기지장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간 분야라고 하는 점유기간을 계산하여 가장 왕한 것으로서 사령하였다고도 표현합니다. 사령은 계산이 복잡하여 월지만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지지의 사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 장생, 걸록은 12운성으로 포태법이라고도 합니다. 왕상유수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며 단편적인 간명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대운의 기간과 간지입니다. 매니는 10년 단위로 바뀌는 연도와 월을 보여줍니다. 98년 3월에 바뀌고 2008년 3월에 바뀌고 계속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대운 교체 시기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운 기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운을 보기 위한 연운표입니다. 사주에서 연주가 바뀌는 시기는 음력도 양력도 아닌 입춘에 해당하는 2월 4일경입니다. 월주가 바뀌는 시기도 음력이나 양력이 아닌 24절기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사주의 연주나 월주가 왜 안 맞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행분포 그래프입니다. 오행분포는 오행의 세력을 계산한 것으로서 팔자의 오행 개수를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닙니다. 통근이나 투출한 경우, 삼합한 경우, 월지나 시지에 있는 경우에는 세력이 커집니다. 간합하면 줄어들고 화하면 화한 오행이 늘어납니다. 오행의 세력을 정밀하게 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망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서 표시해줬습니다.
다음은 조우인데요. 사주의 온도와 습도 상태로서 한난 조습이라고 하며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를 말합니다. 조우는 균형이 중요하여 냉습과 조열로 분리하여 그래프화하였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기운이 없는 냉습사주라면 격국 용신보다도 화기운을 최우선으로 필요로 하며 이를 조우용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신강신약입니다. 일간의 등령 특지 통근 생극을 종합한 것으로서 일주의 신강 요인은 빨강색 그래프로 신약 요인은 파란색 그래프로 각각 보여줍니다. 신강 신약은 일간의 왕세와 강약이 혼재된 개념이라서 왕세만 분리하여 왕세를 아래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래프의 두께를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두꺼울수록 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격국입니다. 격국은 사주를 이루는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격이 튼튼하고 잘 구성되면 격이 높다고 봅니다. 격국은 월지를 중심으로 세력이 강한 것을 취한 것인데 화균이 높은 순으로 3개까지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팔 전격과 함께 외격이나 화격에 해당될 경우에는 확률로 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주 원국의 기륭 종합입니다. 사주의 조우와 격국, 희귀신 등을 종합하여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높은 경우에 사주에 단점이 많은 것이지만 사주 원국은 인생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현실은 대운 흐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 그래프만 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